여러분, 서울 아파트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비싸도 너무 비싸서 미리 겁먹고 포기하곤 하죠. 정말 너무너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이고요. 중위 가격, 즉 딱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3억이니까요. 그럼 과연 10억 이하로 살 만한 괜찮은 아파트는 이제 없는 걸까요? 입지와 상품성, 미래 가치를 갖춘 좋은 아파트요. 잘 찾아보면 10억 이하의 20평대 역세권 대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억 이하의 서울 아파트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10억 이하이면서 역세권의 대단지인 아파트도 추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아파트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서울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10억 이하, 평형은 전용 59제곱미터, 즉 20평대입니다. 500세대 이상이고요. 역에서 도보 15분 이내로 걸립니다. 이걸 기준으로 필터링한 아파트이니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를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건 실거래가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라서 지금 부동산의 매물로 나온 호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매물 가격은 제가 안내해드린 것보다 비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더불어 이 아파트들은 단순히 자료만 보고 찾아본 거니까요. 만약 정말 매수 의향이 있는 분들은 임장도 가고 실제 아파트 내부도 살펴본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을 각 생활권별로 나누어 아파트를 알려드릴게요. 각 생활권별로 여러 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하나의 아파트만 예시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른 아파트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살펴본다면 분명 괜찮은 아파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가격대가 비싼 서울 동남권, 즉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쪽의 아파트입니다. 동남권은 가격대가 워낙 높아 사실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찾은 아파트가 강동 리엠파크 14단지와 강동 리버스트 8단지입니다. 사실 이 아파트들은 역과의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겠죠? 거기다가 강동구이긴 하지만 하남 미사와 더 가까울 정도로 서울 끝자락입니다. 다만 장점은 둘 다 21년식으로 아파트 연식이 좋고 고덕과 미사 바로 옆이라는 점이에요. 생활권이 동남권이고 10억 이하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지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동 리엠파크 14단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아파트는 2021년식 94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도보로 강일역과 17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걷기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 지도상으로만 보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고 바로 옆이 고덕과 미사여서 생활권이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찾아보니 임대 비율이 50%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임장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전 제가 살펴본 이 아파트 가격 리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파트 가격을 한눈에 보고 싶어 서울의 20평대 아파트 가격을 정리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집을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느 아파트부터 살펴봐야 할지, 그리고 괜찮은 아파트는 어디인지 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든 자료예요. 여러분도 혹시 서울 아파트 가격 자료를 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엑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직접 만드는 방법도 제가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으니까요. 본인의 부동산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영상을 참고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의도, 목동, 마곡, 금천, 구로 등이 있는 서남권 아파트를 살펴볼게요. 총 5군데의 아파트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독산동의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3차, 그리고 등촌주공 3단지, 개봉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중 독산동의 금천 롯데캐슬 2개 단지와 개봉동 현대는 거의 서울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도 대단지이고 역과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으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남권에서는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은 신정 내거리역과 14분 거리이고 거의 1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입니다. 2014년에 지어져서 대략 10년 조금 넘은 아파트예요. 목동과 가까운 것이 여러모로 장점인데 공항과 가까워서 비행기 소음이 다소 있다는 후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활권이 서울 서남권이라면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은평, 서대문이 있는 서부권 아파트를 살펴볼게요. 총 4군데의 아파트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불강 롯데캐슬, 북한산 푸르지오, DMC 레미안 클라시스입니다. 이 중 저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백년산 SK뷰 아이파크를 살펴볼게요. 백년산 SK뷰 아이파크는 2020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거의 신축급의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1305세대여서 대단지의 프리미엄을 누리기도 좋죠. 다만 응암역과 도보로 15분 정도 걸려서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걸어갈 만하고 불광천도 산책할 수 있어 살기에 좋은 아파트입니다. 서부권에서 산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아파트인 것 같아요. 나머지 3군데 아파트도 대단지의 역과 15분 이내 거리의 아파트이니 한번 살펴보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노원이나 강북, 동대문, 성북 등을 끼고 있는 동부권의 아파트를 살펴볼게요. 사실 동부권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10억 이하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괜찮은 아파트를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총 6군데의 아파트를 찾아봤어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포레나 노원,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기름 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 레미안 크리시엘, 레미안 트리베라 1차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레미안 크리시엘을 살펴볼게요. 레미안 크리시엘은 2004년에 지어진 약 20년차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신축급에 비해서는 살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1168세대의 대단지이고 기름역까지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입니다. 언덕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동부권이 생활권이라면 한번 살펴볼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동부권은 더 저렴한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혹시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10억대 아파트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제가 드리는 엑셀 파일 꼭 받아서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서울의 중심권인 종로구 중구를 살펴볼게요. 여기는 일단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지만 세 군데의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무학현대, 종로 센트레빌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살펴볼 아파트는 롯데캐슬 베네치아예요. 중구 황학동인데 바로 옆에 성동구 텐지일 아파트가 붙어 있어요. 1870세대 대단지이고 2008년에 지어져서 2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동묘 앞 역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이고요. 주상복합 아파트여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매수할 의향이 있다면 꼭 임장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 중심권이 생활권이거나 일자리가 이곳과 가깝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아파트죠. 여기까지 서울의 20평대 10억 이하 아파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각 생활권별로 여러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으니 영상 참고해서 좋은 아파트를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오랜만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 25개구 아파트 리스트도 만들어보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느낀 게 서울 내의 아파트 중에 10억대 이하이면서 대단지에 역세권 아파트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잘 찾아보면 내 생활권과 잘 맞는 알짜 아파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만든 엑셀 파일 참고해서 하나씩 찾아가며 나만의 아파트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내 집 마련과 재테크, 부동산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